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켰는가,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마이TV 스튜디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자로 면직시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무거우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공식적인 호칭을 저희가 전 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전 위원장이 맞겠죠. 예, 네. 현재는요. 그렇군요. 예.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아,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자, 일단 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 편의상 위원장 이렇게 호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마이뉴스의 미디어 전문 기자 신상호 기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직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쭉 이제 그 절차를 밟았는데 정작 면직이 됐어요. 예, 예. 심경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 감사가 시작된 이후로 네, 그 검찰 수사 그리고 그 구속영장 청구 네, 그리고 불구속 기소 음, 그리고 면직 네, 일련의 절차들이 음흠. 그 차곡차곡 진행해 왔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굳이 네. 2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음, 이렇게 무리하게 면직 처분을 하는 게 과연 이 네.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착잡하죠. 그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해놓은 규정이 있는데 네, 그걸 그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네. 면직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네.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난 과정에서 이제 몇 차례 페이스북에 본인의 이제 소감을 예. 올린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예, 예. 그 중에 제 눈에는 참담 음.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예, 예. 참담. 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제 유력한 지지자들입니다. 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음, 딸들도 네. 저의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저의 행동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뭐 그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직에 대해서 예. 내가 그냥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결의를 또 오늘 표현을 하셨습니다.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예. 이걸 오늘 제기했어요? 예, 오늘 접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런 지금 무슨 심정이시죠? 그 즉자적인 반응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네. 그리고 부당함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고 네. 법적으로 다투는 거지 이게 네, 뭐 네, 그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렇게 뉴스의 초점에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참 드문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오늘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한 자리입니까? 첫 번째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행정부가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이 부처의 장관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방통위는 네. 구성부터가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네. 그리고 그 정당에서 임명하는 그 3인으로 네. 구성되는데 그것도 2인은 야당 추천의 그 인사로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구성 방식에서 네. 그 이른바 이 선출 권력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네. 방통위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성격, 네.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성격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음흠. 또 하나는
많던 업무가 네. 그 담당하는 업무가 이 방송과 통신에 네. 관련된 규제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방송이고 통신이고 지금 융합 상황에서 모두 다 네. 국민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 네. 매체들 아닙니까?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철저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그런 독립성들이 유지되어야만이 네. 그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네. 이런 차원에서 업무 자체의 성격이 그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조직 구성부터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그런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바로 그런 독립성이 흔들릴 위험이 이번에 이제 면직 조치로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본래 이제 위원장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원래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5월 31일 날 면직이 됐으니까 예. 2달 남겨놓고 이렇게 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2달밖에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어이 서둘러 이렇게 면직시키려고 하는 이건 건가요? 했을까요? 제 생각보다 네. 외부의 시선을 전달해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네. 첫 번째로는 경고 메시지다. 경고의 메시지. 예, 아하. 예, 예. 저 말고도 지금 현재 그 전 정부에서 임명한 많은 기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뭐 축출하겠다는 의지 내지는 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지금 현재 공영방송의 그 경영진 네. 그리고 공영방송의 보도의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이런 네. 부분들을 흔히 표현을 이른바 이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3노조라든가 그 KBS 노조라든가 네. 그리고 밖에 있는 공월련 이런 데서 표현하기를 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경영진 교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 시급성을 느끼고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시각들이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그 문제도 이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예,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오연호가 묻다 코너에 박성재 전 MBC 예, 예. 사장께서 출연했습니다. 예, 예. 알고 그때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거치 문제를 우리가 물었더니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는 총선을 의식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선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더 늦어지게 되면은 네.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네. 공영방송 정상화 작업이 네. 총선에 임박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네. 시기를 좀 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면직을 당했는데 예, 예. 그 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있었고 예. 또 그 전에는 감사원에 예, 예. 감사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예, 예.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이게 이제 사퇴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어떻게 꿋꿋이 버텨오셨어요 여기까지. 예, 예. 그런데 맨 처음에 예. 이 사람들이 나를 나가라고 하는구나, 내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사인을 맨 처음 느낀 건 언제입니까? 아니 시작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작부터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아.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이전 기관장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든 그 표현으로 그분들의 표현으로 네. 그 자기 정책에 대해서 같은 시각을 갖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을 해서 추진력을 가져가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다루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압박이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예상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압박의 강도는 예상했습니까? 글쎄요 이렇게까지 할 만한 건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건수를 찾아내서 예. 예. 의외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군요. 예. 이렇게까지 할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조치가 면직 조치가 이게 위법일 수도 있고 위헌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안팎에서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우선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그다음에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저겁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지위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그 독립성. 예, 예. 위원회의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네.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네. 이른바 공영방송 내지는 그리고 그 공영방송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민영방송도 이 각각 여러 가지 그 규제 틀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네. 이 방통위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만이 그 방송사들도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가 네. 법에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국회 탄핵 소추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그거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금 면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뭐 저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방통위 설치법에는 6조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네. 6조 5항에 보면은 네.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탄핵 소추에 의한 면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8조에 또 보면은 8조는 이거 위원의 면직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8조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면직 처분은 이 8조에 정한 규정 네. 법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 위반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네.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이 8조의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과 네. 그 6조에 정한 탄핵 소추에 의한 면직 조항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임위원들의 면직 사유에 추가해서 탄핵 소추라는 면직 사유가 위원장에 하나 더 추가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오히려 네. 더 강하게 신분이 보장되어야 될 위원장을 상임위원들에 비해서 약하게 보장하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해석상 8조의 규정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면직 사유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소수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대 범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심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쭉 말씀하신 거는 그런 조작 지시를 한 적도 없고 그게 조작 자체인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조작이 아니라 점수 수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중대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 공소가 제기된 기소된 사실은 그 조작 내지는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아예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게 9월부터니까 네. 9월부터 한 7개월 이상 수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했습니다. 네, 네. 결과 공소 사실의 내용은 크게 상임위원을 네. 아니 저희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했다. 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그 조작된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네. 상임위원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심사 결과가 왜곡됐다. 뭐 네.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보도 자료를 작성한 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또 하나는 그 4년 3년 그러니까 네. 4년을 해야 되는데 네. 3년의 허가 기간을 설정을 한 것이 그 공무집행 방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이거 다 그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판단이 됐지만 네.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내용 어디에도 뭐 조작이나 수정을 지시했다거나 뭐 이런 네.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 그 중대범죄를 범해서 네. 그 기소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할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네.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른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이고 그리고 기소됨으로써 그 병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뭐 어렵다 뭐 네. 이런 표현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게 면직 사유에 있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유 얘기하고 있는 면직 사유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상이나 절차상으로 상당히 이렇게 부당한 이런 처분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도 주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 3월 22일에는 검찰에 직접 이제 소환 당해서 예, 예.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거의 뭐 10시간 이상, 거의 14시간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나올 때까지 한 14시간 정도 에, 됐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받을 줄이야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그 뭐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네. 이 참담함이라는 게 그 제가 겪어서 참담하다기보다는 음흠. 그 저희 이제 구속된 저희 직원들 그리고 네. 심사위원장님 네. 그리고 그 조사를 뭐 많이 받은 사람은 그 10여 차례 막 이렇게 받고 했는데 네. 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우리 직원들의 처지에 대한 이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 됐거나 저가 판단하기에는 네. 제가 맡고 있는 소임을 네. 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데 그게 일각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네. 판단이 돼서 조사를 받는 거라면은 네. 이 직책을 맡은 데 대한 무게 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뭐 겪어야 될 일이라고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지난주에 이성윤 검사장이 나오셨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나와가지고 본인도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수사를 당해본 분인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 윤석열 검찰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토끼몰이 사냥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수사 방식이. 예,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특징은 목표를 정해놓고 예,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다. 예, 두 번째로는 언론을 활용해서 예. 이 이른바 수사 대상자를 정신없게 만든다, 고립시킨다 이런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그 규정한 두 가지의 방법 본인도 똑같이 좀 체험을 하게 된 셈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목표를 정해놨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네. 그 우리 직원들 네.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이 당시에는 제가 피의자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뭐라고 하더나 뭐 이런 내용들의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네.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이 수사의 방향이 그 위원장이다라는 네.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가 되는 데까지 뭐 이렇게 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한다. 이건 요즘 뼈저리게 겪고 있죠. 그 미치겠나가 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습니다. 네. 예, 예. 이 SNS에 글을 올리더라도 댓글 달리는 데다가 네. 미치겠네라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에 대한 구속 요건 사실, 그러니까 번제 혐의 사실이 포함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트로죠. 이 공소장을 쓰는 서론 부분에 네. 이 한상혁이라는 인물이 이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작이라는 점수 조작이라는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쓰는 과정에서 음.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단체를 심사위원 추천 단체로 선정을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네. 이 미치겠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뭐 욕 좀 먹겠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죄 혐의는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입증 부담이 없는 내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구성 요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법정에서 이런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뭐 저도 굳이 이 부분이 네. 아니라고 해서 뭐 증인을 해서 이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네, 네. 이게 마침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다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만 좀 내용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SNS에다도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저에 대해서 제가 받고 있는 혐의점은 이런 내용이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내용을 썼는데 요 미치겠네 뭐 이런 내용들은 거기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가 돼 버렸어요 지금은요. 이런 자, 것들이 그래서 바로 이제 페북에 예. 페이스북에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 참담한 여론 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다. 예. 이렇게 5월 22일 날 쓰셨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아까 그 이성윤 검사장의 이 뭐 느낀 것처럼 똑같이 느꼈다는 거겠네요. 이성윤 검사장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수사라고 표현을 한 구체적인 행위가 네. 목표를 정하고 하는 수사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는 수사라고 한다면은 네. 뭐 같은 경험을 한 셈이죠. 자, 나도 토끼몰이를 당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검찰이 그동안 엄청나게 고강도로 압박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4-5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다툼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제 기소는 또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면직 절차를 강행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 기소만으로 다툼의 여지도 있는데 면직 절차를 한 게 이 헌법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설명하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면직 절차가 네. 그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 절차는 없습니다. 네. 그게 이유가 일반 그 장관들의 경우에는 부처 장관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징계나 면직 절차 없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네. 면직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저와 같은 이 네.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 이런 부분은 법상 임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임기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신분보장 규정이고. 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제한된 면직 사유와 네. 그리고 징계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을 해서 징계할 수 없다라는 네. 입법권자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헌법 위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들은 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네. 형사 절차에 있어서 이 무죄 추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도 네. 무죄 추정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일반적인 입장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 적용을 하면은 이 면직 처분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유가 기소된 사실이다. 이거는 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선 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헌법 위반 행위를 대통령이 면직시킴으로써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제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만약 이번에 이 면직 절차가 위법 위헌과 연관돼 있을 때 이게 나중에 계기가 되면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입법권자의 의지겠, 그 국회의 입법권의 의지겠죠. 입법권이 어찌 됐거나 네. 저는 이런 면직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그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네. 탄핵소추를 할 정도에 이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의결을 네. 하게 되는 거고 네. 최종적으로 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탄핵 사유가 될지는 국회가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예. 생각할 문제라는 거군요.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신상호 기자가 네.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검찰 공소장에 써져 있는 그 미치겠네 표현 사실상 이게 사실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요, 그 얘기를 한 게 그 날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당일날 심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가 이루어지는 날 오전 7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상시적으로 중대본회의가 서울청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6시 50분에 집에서 나와서 서울청사까지 이제 차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그 조사에 따르면 차에서 전화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화로 받았고 통상 그 차에는 기사분과 그 수행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뭐 상세한 업무 지시라든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하지도 않죠. 관례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전제 사실이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3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차 안에서 짧게 보고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한 내용에 네. 답변 내용의 구체적인 워딩까지를 누가 기억을 해서 표현을 했는지, 진술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핫 이슈,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들은 TV조선을 비롯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 재승인 거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이제 한쪽에 그 한쪽 이제 우리 사회의 뭐 상당 네. 부분의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1, 2점 뭐 깎고 올리고 해서 이 조건부 재승인을 하느냐 마느냐는 관심도 아니었고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오히려 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재승인 거부 이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재승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재승인 거부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냐라는 비판이 주종을 이루게 되죠. 네.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리가 없다. 네. 구체적인데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런 그 언사를 할 리가 없다. 이런 게 뭐 현재 제 입장입니다. 네. 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사실상 YTN, KBS, MBC까지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두고 원래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좀 더 정치와 언론이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체제나 제도를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또다시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픈 얘기죠. 아픈 얘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된 그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이 절대 그 통과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은 법이 개정되기 가장 힘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법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결과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향후로라도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 모든 부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언론의 독립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입법화하는 작업, 이 작업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방통위 조직 관련된 저도 방통위를 출입을 하면서 몇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지난 얘기인데요. 이게 방통위 그동안 몇 번 입장문을 내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감사원이 또 치고 들어오고 얼마 전에도 또 검찰이 또 다시 다른 경기방송 혐의를 적용해서 또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조직을 보호하셨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다. 방통위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좀 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조사 아니면 감사를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단호하게 나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방통위 직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면은 저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부분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거였는지 잘 뭐 떠오른 부분이 없고요 아직도. 그리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어찌됐거나 공직자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요. 네. 공직자로서 자기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뭐 입장을 표명을 하고 언론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은 그래서 제 개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은 제 SNS를 통해서 네. 전달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직자의 직위를 가지고 언론에 출연하든가 네.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 대응을 하는 거는 지금도 저는 적절치 않은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반면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죠 이제. 이제 면직이 됐으니까. 예, 예. 네, 면직 이틀째 오마이TV에 지금 출연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 자, 그런데 한상혁 없는 방송통신위원회, 포스트 한상혁 이게 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이 지금 된 상태고 또 더불어민주당 몫이 이제 두 분인데 김현 상임위원은 이제 곧 그만두게 되는 거죠. 예, 임기가? 김효재 상임위원과 같이 네. 그만두게 됩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민희 새로 지금 임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면직까지 되고 그랬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네. 그 방통위 설치법에는 네. 의결 정족수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 과반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제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네. 저는 현재 3인 체제도 가능하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네. 3인 중에 2인이 찬성하면은 그 제적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하다 네.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통이라는 조직은 네.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 네. 그리고 또 여야 구도로 나누어서 구도를 형성 그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 5명이 차야 네. 방통의 그 법의 취지에 맞는 이런 구성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인 체제에서 이 현재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을 해서 의결을 하고 뭐 일들을 꾸려나갈 수 있지만 네. 과연 이게 방통위법이 애초에 예정하고 있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업무 추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의문부가 남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업무 처리는 네. 이 5인 체제가 이 어찌됐거나 완성이 되고 네. 뭐 여야 구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완성이 되고 그들이 합의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들이 그
정상적인 업무 네. 처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예. 최민희 지금 임명된 위원인데 예, 예. 대통령은 정작 그 임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국회 교섭단체 몫으로 예. 지난 3월 30일 날 추천이 되었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몫이죠.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보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지금 2달째나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형식적으로는요. 네. 형식적으로는 무슨 뭐 통신협회인가 근무한 경력이 그 이른바 이해충돌 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법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한다면은 네. 이 결격 사유 규정은 개인의 취업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네. 이 결격 사유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격 사유 규정의 내용은 사업에 종사한 자, 뭐 네. 사업을 영위한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사업자들이 구성한 협회에 근무한 자까지 확대해서 가는 거는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저는 네. 뭐 해석상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한 거지요. 네. 이 바로 그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거를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8월 달이면은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하. 그 전체적으로 구성이 될 때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2달 임기를 남겨놓고 서둘러 예. 여기 면직당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오늘의 이제 핵심이 이렇게 서둘러 면직시킨 의도, 물밑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동관 현 대통령실 예.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제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정책 앞장서서 했던 이제 홍보수석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차기 방통위원장이 내정되었다. 이 얘기는 좀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더 먼저 들었나요? 어떻습니까? 먼저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된 얘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언론에는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언제쯤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은 할 수는 없는데 네. 조금 된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나 이렇게 그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 수사를 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하게 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려는 이런 시도에는 이동관 이런 대외협력 특보 이런 분들도 좀 개입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그 안에서 내밀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네. 제가 뭐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예. 어찌됐거나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이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거론된 내정설이 예. 이제 사실로 된다면, 예. 자, 이 이동관 전 홍보수석, 현 대외협력 특보, 상당히 또 아들 관련한 학폭 사건도 벌써 언론에 거론되고 예.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과연 인사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학폭 사건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청문회를 실시를 하기를 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를 어쨌거나 청문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론의 형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위원장 되실 때 예, 청문회 당했잖아요. 예, 그래도 저는 2번 했는데요. 네. 그 두 번째는 혹독했습니까? 아니 뭐 그 처음에는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네, 됐는데 네, 네. 두 번째는 여야 합의로 적절한 인선이다라는 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동관 씨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된 것과 연관시켜서 예. 또 다른 인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예. 장제원 의원인데요. 국회 과방위,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예. 선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과방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제 관할인데요. 예. 예. 자, 이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이렇게 과방위 위원장으로 된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뭐 1년 됐죠. 민주당하고 그 과방위와 행안위의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네. 그 1년씩 교대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네. 그 당시에 과방위원장은 그 민주당의 정청래위원이 맡았고 네.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당의 그 장제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마주 바꿔서 하는 거는 그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어쨌거나 그 이 방통위원장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네. 그 작업 의도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이 추진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전에 봤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그때 바로 이제 측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예. 최시중이라는 인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KBS, MBC 그리고 YTN 사장까지 막 직원들을 바꾸기도 하고 그때 이제 방송사 직원들이 기자들이 반발해서 파업도 하고 해고도 또 하고 뭐 이렇게 막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이명박 시대의 언론의 암흑기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조짐이 말이죠. 조짐이 서서히 그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죠. 네. 그 당시에 그 박문진의 소수야당 추천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른바 그 MBC 정상화 방안 네. 문건의 내용들 뭐 이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뭐 개인의 성향까지 분석을 해놓은 뭐 이런 문건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랬고 그리고 당시에 MBC의 사장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네. 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음. 그 모욕을 주고 뭐 네.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낼 수밖에 아. 없게 만드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파업 사태와 해고 사태 이런 네. 것들을 제가 눈으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그런 아픔들이 음. 되풀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아주 절절한 심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주 전에 이 자리에 오연호와 묻다 코너에 등장했던 MBC 전 사장 박성재 사장은 자기가 MB 때 그렇게 당해봤는데 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이명박 정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많이 느꼈겠죠. 박성재 사장님도 이 사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압박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의 발언이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네. 강압적인 방법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MB 때는 적어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 어쩌면 그 MB 때와의 차이가 검찰이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움직인다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당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게 단순히 그 행정 권력뿐만 아니고 네, 이 검찰 권력의 네. 그 실질적인 이 공권력까지 동원되는 상황이 되면은 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까 이러한 시도가 면직 시도가 이 정권의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이후의 프로그램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이제 KBS, MBC 이런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정부는 모르겠고요. 네, 여당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밖에서 네, 언론계에 종사했던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BC의 제3노조라든가 네. KBS 노조 그리고 공원연 이런 데서는 방송위원장의 교체는 네, 시작이고 네, 이제는 그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돼, 정상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실질적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현재 경영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 그래서 참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 뭐 그 분쟁이 격화되고 이런 네. 상황이 또 벌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건 자 그러면 이제 사실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KBS, MBC 이 두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EBS, EBS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밖에 뭐 그 정부가 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네, 연합뉴스 TV나 네, 네. 연합뉴스 그리고 YTN 이런 부분들도 아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어떻게든지 간에 뭐 내부에서 많은 많은 뭐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YTN도 그렇고 네, 뭐 일각에서 사장 물러나라는 요구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KBS든 MBC든 경영진을 바꾸려면은 어쨌든 이사회를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한 예. 마치 이번에 찍어내서 면직시키듯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사들, KBS 이사, MBC 이사들을 개별 타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난번에 출연했던 박성재 전 MBC 사장의 우려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결국은 네, 그 경영진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뭐 MBC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인 70% 대주주인 박문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지금 박문진의 이 구성 비율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KBS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는 KBS 이사회의 네. 구성 변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경영진 교체를 의도한다면은 네. 출발점은 박문진과 KBS 이사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일들이 막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있었던 예. 5월 31일 날 MBC 기자 이면주 기자에 대한 집도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또 관련해서 뉴스룸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여론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일들이 어떤 언론을 우리 마음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도로 느껴지는가요? 어떤가요? 그 데자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이른바 그 광우병 이후로 네, PD 수첩에 대한 강제 수사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때도 연행되고 뭐 수사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네. 지금 이면주 기자 건도 네. 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그 언론사에서 네, 지금 현재 나오는 보도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검증 과정에서 돌아다니는 자료 유출 건이라고 네. 하는데 뭐 그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저게 저렇게 강제 수사를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또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압수수색을 당한 이면주 기자가 직접 쓴 글을 저도 읽어봤어요. 예, 예. 섬뜩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을 개인 지불하기 위해서 약 2개월 전부터 경찰들이 거의 사찰 수준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막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예상하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이런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들을 착착 해 나가는 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어려움을 겪어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내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무리한 시도, 불법적인 시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네.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바로 잡혀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상호 기자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무거운 질문, 무거운 주제로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더 가벼운 주제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위원장께서 이제 올해 재직을 하시면서 예. 방통위에서 거둔 것 중에서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떻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통위라는 조직이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기관입니다. 그 뭔가 지능 정책을 펴고 지원을 하고 이런 부처는 평가를 뭐 다른 방식으로 받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규제기관의 경우에는 규제를 강하게 하면은 강하게 한 대로 한쪽에서는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완화를 하면 완화를 한 대로 비판을 받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성과다 이것들을 뭐 팍 내세우고 이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른바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이 허위조작 정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천착을 했고요. 나름대로 코로나라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허위 정보를 그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하고 네. 팩트를 체크를 해서 찾아 나가고 진실을 찾아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들은 나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그 접기는 했지만 네. 팩트체크 민간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을 하는 업무를 했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되고 계속 육성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가 또 이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후생을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속적으로 3년 내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 주자 이런 네. 것들을 직원들은 항상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크게 드러내는 성과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자잘한 성과들은 그동안 있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그동안 지금 항상 갖고 계시던 철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 압박을 받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게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신념 때문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되면서 또 면직 처리가 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합의제 기구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 그런 길이 이렇게 또다시 창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또다시 정권이 바뀌거나 또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좀 불행한 일이 또 반복될 수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또 제도적인 보완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지금 현재 방통위의 구성도 입법권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오는 형태일 겁니다. 근데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네. 임기를 지키면은 다음 정부 때는 3년이 겹칩니다. 다음 정부와 네. 2, 3년이 겹쳐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지금 사법부나 감사원장을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되면은 네. 그 정권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구성원 이제 상임위원이면 상임위원, 방통위원장이면 위원장의 그 정책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서 임기가 지켜지는 이런 관행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하면서 임기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은 교체된 정권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과 3년간 내내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방통위의 독립성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뭐 1년 내내 사퇴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당할 바에는 그냥 중간에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한 순간도 있었을 법해요. 뭐 제가 언론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네요.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인생의 좌우명이 네. 게으르게 살자입니다. 이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부지런하게 설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네.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거가 제가 생각해도 참 의외입니다. 지금까지 네. 있었던 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대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과정 중에서 오기도 생기지 아. 않겠습니까? 뭐 내버려 두면은 상황을 봐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네.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검찰 수사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선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면서 겨누는 상황에서 네. 제가 중도에 사임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구심, 의혹 이런 것들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에게 오기를 심어줬네. 네. 자, 직간접적인 압박이 많았을 터인데 예.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 페북에 밝힌 거 말고 뭐 간접적인 압박, 심적 압박, 어려움 어떤 것들이 또 있었습니까? 아니 뭐 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수사,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중도 사퇴를 압박을 하는 것들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황교안 장관이요. 그래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뭐 국회에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죠. 이 많은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네. 아버님이 지어놓으신 뭐 농막 문제라든가 아.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런 일들이 이 뭐 안팎에서 그러니까 벌어지면서 네. 많은 압박이 됐던 건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체크, 그걸 이제 압박으로 활용한 그런 거를 느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많이 본 것 같아요. 적으로 그 상황도 네. 그렇게 뭐 언론에서 보도할 내용이었는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직도 종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농막에 대한. 예. 자,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 면직 이유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축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축출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면직을 일단 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타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전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보다 한 달이 임기가 적어요. 그래서 네. 6월 말이면 끝나니까.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예,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음. 지금 1차적으로는 방송사들이 될 거. KBS 사장, MBC 사장. 뭐 이쪽이 뭐 공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단체에서도 네.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주장을 네.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KBS 사장, MBC 사장 뭐 그만두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정권 차원에서 아니더라도 지금 네. 밖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저항하고 면직을 당한 예.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KBS 사장 곧 쫓겨나려는 압력을 받는 KBS 사장, MBC 사장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버티는 게 좋다. 뭐 노하우를 노하우를. 뭐 쉽게 전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죠. 뭐. 의지. 예. 의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시대의 사명감,
뭐 그런 겁니까?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다. 나로 인해서 이런 겁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람이 큰 대의만 갖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주어진 상황에서 음. 그 큰 뜻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보여주는 작은 기대 아. 이런 것도 그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도 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잘 버텨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푸셨습니까? 글쎄요, 저 워낙 이것저것 이 잡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그렇군요. 유튜브도 보고 바둑 또 관람을 하고 그렇습니까? 다양한 네. 자, 아까 이제 곧 위험에 닥칠 KBS 사장, MBC 사장에게 대응법 말씀하시면서 주변에서 보여주는 작은 기대, 응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지 아니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이제 지인들로부터 문자를 받거나 뭐 그런 것이 좀 큰 힘이 되었습니까? 요즘 언론의 보도가 그 지속적으로 되면서는요. 그 길을 가다가도 네. 쫓아오셔가지고 어.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어. 계시더라고요. 이제 길 가는데 예, 알아보시고 예. 와서 잘 버티십시오 이렇게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이 그 뭐 힘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아마도 이제 방통위 직원들이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방통위 직원 포함해서 또 언론업계 종사자들 많이 참 지금 힘들 것 같아요. MBC 이면주 기자처럼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방통위 직원들과 언론업계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글쎄요, 우리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방통위 직원분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뭐 안 한 거지요. 저는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가서 인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뭐 작별 인사를 안 했는데 뭐 그분들께 뭐 많이 고맙다는 말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줘서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로 인해서 겪은 고통일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맺었던 인연 소중하게 이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방통위 조직 자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과연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걱정도 사실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뜻에서 뭔가 심지를 굳게 하시고 업무 수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방통위라는 조직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밖에 주변에서 그동안 뭐 많이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언론계에 계신 분들도 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뭐 언제까지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네. 포기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잘 견뎌내시고 가지고 있는 본분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신다면은 이 어려운 상황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방통위 직원들이랑 작별식을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못했네요.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뭐 면직식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 뭐 그런 참, 거보다 예. 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 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네.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인쇄하자 이렇게 아, 말씀을 다시 드렸어요. 돌아오겠다. 예. 음, 뭐 일종의 의지의 표명이었고요. 네. 다시 돌아오겠다. 자, 오랜 시간 신상호 기자도 함께했는데요. 자, 소감 한마디 마무리한다면요. 네, 일단 뵙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이 뭐 에이,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원들이랑 작별식도 못하고 이렇게 쫓기듯 나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위원장이 전망한 앞으로의 언론 상황의 시나리오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부릅뜬 눈으로 함께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 오연호가 묻다. 오연호가 묻다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생중계로 했습니다만 또 일요일 밤 10시에 녹화 중계가 또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시국인 만큼 내일 또 생중계가 잡혀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찍어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을 모시고 오연호가 묻다를 추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그만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의 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기획, 담대한 기획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고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했던 이성윤 검사장과의 단독 인터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제가 분석해 봤더니 40% 이상이 구독을 안 누르고 그 좋은 인터뷰를 보셨더라고요. 자, 이제는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던 분은 누르시면 저희가 150만을 넘어서 160만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이후에는 200만까지 이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흔들려고 시도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여론 광장을 오마이TV가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10만인 클럽 월 10,000원의 자발적 구독료 요 지금 밑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해주시면 좋고요. 또 나는 요거보다는 오마이TV 유튜브에 유료 구독 채널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듯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마이TV가 계속 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